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7장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약간 무차별 곡선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줬거든요. 우리 교재 142페이지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 측면에서 개요에서 살펴보시면 한계 효용 이론과 무차별 곡선 이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요 마지널 유틸리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 학파라고 그랬죠. 효용 함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기수적 효용을 상정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기수적 효용이라는 효용을 측정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앞으로 가능할 수 있어. 뇌에다가 이렇게 MRI 같은 그런 무슨 모자를 쓴 다음에 자, 너 이 사과를 먹었을 때랑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야? 이걸 띠리릭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기수적 효용이라는 한계 효용 이론 요거보다는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무차별 곡선 이론을 사용할 겁니다. 얘는 효용에 대해서 서수적 효용 이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한계 효용 이론에는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게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얘기해서 서수적인 측면은 순서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순서만 알면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선호해서 바구니에 무엇을 선택할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이론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어떤 행위를 분석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프했지만 요 한계 효용 이론을 가지고도 우화행하는 수요 곡선을 나타낼 수 있지만 더 적은 정보라 할 수 있는 무차별 곡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동일한 우화행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원래는 이거 출발 자체가 소비자의 어떤 선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선호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퍼런스죠. 선호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효용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근데 효용 함수가 우리가 효용의 값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약간 기수적 효용을 나타내서 우리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똑같습니다. 효용 함수랑 똑같은 것인데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찾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선호에 대한 그 얘기를 몇 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면 선호에 대한 기본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라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 자명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완비성이라고 있습니다. 완비성은 완전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같은 말이야. 소비자는 임의의 두 상품 묶음 간에 거기 보시면 선호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당신은 사과가 좋습니까? 바나나가 좋습니까? 이렇게요. 바나나가 노란 색깔 바나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저는 사과가 좋아요. 아니면 바나나나 사과나 무차별합니다. 이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완비성을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뭘 더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니면 둘 다 똑같다라는 걸 비교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뭔가 선택하는 게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이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행성. 이행성도 당연한 원리예요. 전부 다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했더니 나는 사과가 좋아요. 그리고 바나나가 좋습니까? 포도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바나나가 포도보다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여기 사과가 있고 포도가 있다라고 하면 포도와 사과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해요? 그럼 당연히 저는 사과가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나나보다 사과를 좋아하고 포도보다 바나나를 좋아해. 그래서 두 개 비교했는데 포도가 좋으네요. 이래버리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행성이라는 것은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당연히 A가 C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이행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연속성이다 라고 하면요. 연속성.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재화의 수량이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이다 하면 점프하는 건데 점프하는 게 없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도 조금씩 변화하는, 그걸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뭐 다른 것들은 다 수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이어서요.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조성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단조롭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도 증가한다. 한자로 표현하면 다다익선 이렇게 되는 거야. 많을수록 당연히 더 좋다. 더 모아 더 베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X제라는 걸 소비했는데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계 효용이라는 건 한 단위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그 뜻입니다. 한 단위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총 효용이 증가하면 그게 플러스잖아. 한계 효용이 우리 총 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 기억나세요? 만약에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내가 14개에서 하나 더 먹었더니 효용이 12개로 떨어졌어. 그게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총 효용이 감소해. 그래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총 효용이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록성.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극단적인 재화 묶음보다 골고루 소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거리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단조성 이 정도만 잘 보시고요. 용어 정리는 머릿속에 그냥 살짝 암기해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효용이 말 그대로 무차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볼까요?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나타내서 IC 이렇게 됩니다. 저는 고속도로 갈 때 뭐 도로에서 IC 이렇게 표지판이 보이면 뭐 인터체인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무차별 곡선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개인이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X, Y의 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 A, B, C 나와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효용이 동일한 점들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효용함수가 X와 Y의 곱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용함수는요. 곱하기로 될 수도 있고 더하기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곱하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효용 20을 달성하는 X랑 Y의 상품 묶음을 한번 찾아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X가 1일 때는 곱해서 20이 돼야 되니까 Y가 20, X가 2일 때는 10, 3일 때는 안 떨어지니까 4일 때는 5, 5일 때는 4, 뭐 그 다음에 10일 때는 2, 20일 때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다양한 상품 묶음들이 있는데 이 상품 묶음들은 효용 2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의 개수고 그게 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 묶음입니다. 자, 우선 여기를 A라 그러고 B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E 이렇게 있다 할게요. C, D, E, F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F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C, D, E, F. 자, A를 여기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20개 소비할 때 하나 소비하는 거. 오케이? B는 2개일 때 10개 되는 거. 오케이? F는 20개일 때 하나 소비하는 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A점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B점이라 하고요. 여기가 F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동일한 효용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하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A, B, C, D, E, F 나타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20이라는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잘 됐어요. 알 수가
있어요. 2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밑에 책에는 ABC 해가지고 뭐 효용함수 자체를 곱하기로 줘서 20을 달성하는 효용함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효용이 20이 아니라 30이라는 효용을 주는 XY 상품 묶음은 어떻게 될까요? X가 1이면 곱해서 30이 돼야 되니까 Y는 30. 그리고 여기가 1이면 20이 아니라 30이니까 저 위에 있을 거야. X가 2면 어떻게 돼요? 2면 15. 2면 15니까 여기 어디쯤 있겠지? X가 여기 20이면 F점 X가 20이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쯤 위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효용 30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은 이런 식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30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 효용을 10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X가 1일 때는 10 여기가 되겠지. 2일 때는 5 여기가 되겠지. 20일 때는 0.5 이렇게 되니까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야. 효용이 10.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개념 나와 있고 2번에 무차별 곡선의 성질 나와 있어요. 성질. 자, 지금 요거 보면서 살짝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오케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주고요. 이렇게. 원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효용이라는 게 3차원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등고선이라는 거 아십니까? 등고선. 지도에서 등 같다는 거죠. 높이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 그게 등고선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지명을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지도의 느낌이 들도록 여기다 뭐 3차원에 이렇게 산맥도 표시하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지명을 표시하려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자동차 운전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 본 게 내비게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언제 우회전 해야 되고 언제 좌회전 해야 돼? 그게 나의 관심사가 된다고.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빠방 가고 있어요. 갈 때 전방 몇 미터에서 우회전 해야 된다. 그게 나의 관심사야. 근데 옆에다가 진짜 실사판 같이 건물이 뭐 5층짜리 건물이 있고 몇 층짜리 건물이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나한테는 이거 관심이 없다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자동차가 드론 택시 같이 그렇게 되면 위에 상공을 날아다니게 되면 헬리콥터 같이 옆에 건물이 15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 5층짜리인 줄 알고 갔는데 15층짜리면 꽝 벽에 붙잖아요. 박치기 하는 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높이도 의미가 있어. 3D일 땐. 근데 2D일 때는 언제 좌회전 우회전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높이는 관심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동일한 산 높이가 비디오로만 보시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축이 X가 있고 Y가 있고 U가 있으면 효용이라는 게 원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X, Y, U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고. 펑션이라는 것은 X랑 Y, U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의 3차원의 그림이 있다라고 할게요. 옆에서 3D 형식으로 저걸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차원을 다운시켜 가지고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빨간 색깔이 있으면 여기 높이 알 수가 있고 파란 색깔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높이가 이렇게 되는 점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살짝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 그려서 이걸 투영을 시킨다 할게. 투영을 시켜서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은 빨간 색깔 높이 그리고 여기 하늘 색깔 높이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빨간 색깔, 하얀 색깔, 여기 빨간 색깔이 또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선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빨간 색깔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이 산 높이가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효용이 더 높잖아.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좀 딱 봐도 녹 색깔일 땐 효용이 10, 노란 색깔은 효용이 20, 하늘 색깔은 30 이렇게 되니까 원점에서 점차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효용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보시면 이렇게 Y의 소비량이 많아지거나 X의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효용 함수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단조성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했지. 단조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다다익선. 한계 효용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해 줍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거기 보시면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습니다. 우하향. 만약에 이게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한 단위 증가하려면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Y를 반드시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다시 보시면 X제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Y제 소비량이 감소해야 돼서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그러니까 X가 쓰레기가 아니라 좋은 거기 때문에 X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다익선, 단조성의 공리가 성립하게 돼서 효용이 증가하니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구니에다가 X제 사과를 하나 더 담았어. 그럼 효용이 증가하잖아. 그럼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바나나를 일부 포기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교차한다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위에 144페이지 위에 교차한다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리는 자명한 원리이긴 한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3번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Y. 자, 무차별 곡선이 거기 하나의 검정 색깔의 무차별 곡선 IC라고 쓸게요. 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 색깔의 무차별 곡선 IC1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세 개 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가 C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A점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따라오셨죠? 여러분, A와 B는 효용이 어떻습니까? 예, IC 제로. 하얀 색깔 무차별 곡선 상에서 봤을 때 A와 B는 효용이 같습니다. 선호하는 정도가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거기 빨간 색깔, 주황 색깔 요 무차별 곡선 하에서 봤을 때 B와 C는 효용이 동일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행성의 원리 기억나십니까? 사과랑 배랑 A랑 B가 효용이 같고 B와 C가 효용이 같으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야? A와 C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원리에 따라서? 이행성의 공리에 따라서 이렇게 성립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다 살짝 보조선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A보다 C가 X제도 많고 Y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A보다 C가 더 선호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뭐야? X제랑 Y제가 C가 A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에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4개고 여기가 5개.
여기가 뭐 3개고 4개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그러면 A라는 바구니에는 X랑 YZ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3개 담겨 있는 게 A 바구니. B라는 바구니는 이렇게 뭐 생겼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B라는 바구니는 앞에 거 순서 맞춰야 돼요. 만약에 키와 몸무게를 순서대로 써주세요 했는데 잘못 뒤집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뭐 80이 되고 몸무게가 160 이렇게 돼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 오케이? X제도 더 많고 Y제도 더 많기 때문에 둘 중에 당연히 C라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A와 C를 비교해보면 C가 훨씬 더 선호한다. 이걸 우리가 단조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공리라는 것은 자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조성도 성립해야 되고 이행성도 성립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충돌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무차별 곡선은 교차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2번에 서로 교차하면 이행성의 공리를 위배하게 됩니다. 단조성의 공리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얘 둘 중에 하나. 이쪽에서 보면 제가 위배되고 저쪽에서 보면 얘가 위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그린 건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어떤 한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선호는 교차할 수 없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여러분, 볼록과 오목은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렌즈가 이렇게 있어. 오목 렌즈예요? 볼록 렌즈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오목 렌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볼록 렌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목이냐 볼록이냐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생기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 볼록한 건요.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서 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무차별 곡선의 여러 가지 특성을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2번. 자, 한계 대체율이야. 한계 대체율. 자, 우선 첫 번째는 대체하는 비율입니다. 뭐랑 뭐를 대체합니까? 그러면 X랑 Y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한계라고 붙어 있잖아.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관심사가 되는 한계, X제를 한계 이거야. X제를 우선 말해서 보면 한 단위, 한계라고 할게요. 한계, 증가시. 자,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할 거야. 단 동일한 효용을 유지합니다.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일한 인디퍼런스 곡선상에서 이해 가시겠습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제를 한계 증가시 자, 대체합니다. Y제를 대체하려는 비율 이렇게 제목에 담겨있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다시 볼게요. MRS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그 가로로 묶고 밑줄 치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X제 한 개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당신은 Y제 포기할 용의가 있는 마음속에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약자로 뭐라고 할 거냐면 거기 보시면 밑에 MRS 3번 있죠? MRS라고 하고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고 XY 이렇게 하첨자로 써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건데 가끔 1차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MRS YX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관심사가 X야.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 수평축을 X라고 놓잖아. 얘가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살짝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관심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를 한 단위 변화시키기 위해서 Y를 얼마나 교환하려고 하니 그걸 나타내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머릿속에 이걸 넣으세요.
mux랑 muy 요거의 교환 비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관심사가 되는 게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x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죠. 자, 밑에 그림을 살짝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효용 20을 달성한다 그랬을 때 동일한 효용 20을 달성하는 x랑 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A점이 있었습니다. A점에서 내가 x제를 한 개 더 소비량을 증가시키려고 해. 그럼 y를 포기해야 되는데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겠지. 근데 x를 점차 한 단위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 양이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특히 여기 F점에서 봤을 때는 x제가 많아요. 우리 본 것처럼 x제가 20개 이렇게 있는 것이고 A점에서는 x제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y제가 20개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거기 식으로 뭐 해서 델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인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A점에서는 자, x제가 희소합니다. y제가 풍부해요. x제가 희소하고 y제는 풍부해요. 20개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을 때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에서 했을 때 왜 다이아가 그렇게 가치가 높고 소중합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x제가 소중합니다. y제는 덜 소중해. 덜 소중. 오케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x제에 비해선 덜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x제를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델타 x 그냥 1이라고 할게요. y제를 얼마나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나 y제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포기하려는 y제 양이야. 우리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해 가시죠? 여기 B점이라고 했을 때는 B점에 해당하는 점이 뭐 2와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10이고 2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x제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점차 작아지다가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선 첫 번째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A에서 B점으로 갈 때 우리가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 B 쪽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의 소비량은 증가하죠. X의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Y의 소비량은 감소하죠. 효용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동일한 효용 20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거기 위에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의 식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펑션이라 해서 x랑 y제 있다라고 할게요. 내가 x제 소비량이 증가하거든. 증가하게 되면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할 때 효용이 증가할 텐데 증가한 크기는 x에 대한 한계 효용에다가 곱하기 x 변화 크기. 그러니까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는 마지널이기 때문에 x제 한 개 변화시키는 건데 저도 그냥 편하게 한 개로 했지만 이렇게 2개 증가할 때, 3개 증가할 때 여러 개 증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제는 감소하잖아. y제가 이렇게 변화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합니까? 효용이 감소하는데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변했을 때 델타 y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된다? 총 효용은 변함이 없어야 돼. 동일한 효용이니까 델타 U는 빵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델타 U는 빵인데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게 빵 이렇게 돼서 원래 MRS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Y를 얼마나 줄입니까?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양수로 만들어서 요거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두 개를 더했더니
제로가 되는 걸 이용해서 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거나 앞으로 공부할 때요, 이 과정을 물어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MRS다라고 하면 이렇게 X가 관심사가 되고요. MUI분의 MUX 요거를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그게 이제 한계 효용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6번 한계 대체율은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나타내서 XJ랑 YJ 교환 비율을 의미해요. 근데 밑에 참고에 한계 대체율의 의미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제가 강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MRS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MRS XY의 의미는 자, 관심사가 지금 X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걸로 얘기할 거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MRS A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저 일반 균형에서 나중에 할 거야. MRS XY 이렇게 있습니다. B. 여기서 B가 A보다 크다.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MRS가 뭐라고? 그러니까 델타 X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의미 없어요. 문제 풀 때도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MRS가 뭐냐 그러면 XJ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정도야. 그러면 XJ를 A와 B 중에 누가 더 소중히 여깁니까? B가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물과 빵이 있어. B는 XJ가 만약에 물이라 할게요. 되게 목마른 사람이야.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B가 목마른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는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YJ는 안 할게. YJ는 반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보면 B가 XJ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B가 점차 XJ를 많이 받게 되면은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XJ가 많아지니까 한계 대체율, XJ의 소중함 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A가 XJ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YJ 같은 경우가 뭐 되게 많으면 YJ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A는 XJ가 소중하지 않았는데 XJ가 자꾸 B한테 주고요. YJ가 소중했거든. Y를 받았어. 근데 점차 XJ의 소중함 정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XJ를 자꾸 B한테 주니까. 그러다가 이게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같아지니까 더 이상 교환할 유인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우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MRS는 밑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 이렇게 이거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근데 저는 지금 크게 나타내려고 그런 거고 한계 하면 한계 눈곱만큼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점일 때는 MRS XY가 F점일 때는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 A점일 때는 한계 대체율이 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점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Y의 소비량이 감소할 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우선 밑에 한계 대체율의 의미 거기 보시면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넘어가시죠.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XJ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6페이지에 가보시면 선호와 무차별 곡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이나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얘가 X가 있고 Y가 있어요. 어느 한 점에서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XJ를 5개 갖고 있고 YJ를 5개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거기 보시면 A라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B라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B라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MRS 이렇게요. MRS 이렇게요. 보이세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MRS XY인데 B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MRS XY인데 A라고 보시면 되겠고, A가 B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 X제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제가 포기하는데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 포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할 때 X제를 한 단위 증가할 때 당신은 주관적인 효용을 유지하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가파르잖아? MRS가 크잖아? 그래서 MRS가 B보다 클수록 이게 뜻이 뭐라고요? X를 하나 얻기 위해서 Y제를 많은 걸 포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MRS가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X제를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히 여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A가 B보다 X제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걸 머릿속에 탁 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이 급경사일수록, 무차별곡선이 클수록, MRS가 클수록 X제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X제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X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록성이다 라고 하면 이게 다다익선을 뜻하는 건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살짝 그거는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살짝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차별곡선의 볼록성이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그렇게 다 일일이 보기보단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효용함수가 이게 곱하기로 안 돼 있고 다르게 돼 있으면 볼록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럼요,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바구니에 XY의 상품 묶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A는 골고루 담겨 있어. 아니면 A는 X제가 하나 있고 Y제가 9개 있어요. B는 X제가 5개 있고 Y제가 5개 있어. C는 X제가 9개 있고 Y제가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구니에 담겨 있는 X제랑 Y제 개수는 10개로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음료수가 있을 때 음료수에 약간 뭐라고 할까?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B는 골고루 있는 상황이고 A와 C는 어느 한쪽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했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면 중간고사 10점 받고 기말 90 받았고요. 편차가 심하네. 얘는 50점, 50점 받은 거고 90점, 10점 이렇게 받은 거야. 자, 그때 효용의 값을 계산을 하면 얘는 9가 되니까 9가 되고요. 얘는 5 곱하기 5니까 25가 되고요. 얘는 9 곱하기 1이니까 9가 되고요. 오케이. 자,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1과 9일 때 9와 1일 때 이렇게 효용은 똑같아. 지금 9로 여기가 지금 A 상태고요. 1과 9일 때 얘는 1과 9, 9와 1일 때 C 이렇게 있고요. 효용이 얼마라고? 이때는 9. 근데 골고루 이렇게 놀아가는 상황에서 5와 5일 때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X제 5개, Y제 5개 여기가 바로 B 이렇게 있잖아. 근데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더 높아요. 효용이 더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효용이 25 더 높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느 극단치보다는 이렇게 골고루 담겨 있는 걸 더 선호한다. 그걸 우리가 볼록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시 볼게요. A와 B는 거기는 뭐 66, 2와 10 이렇게 해놨는데 극단적인 상품 묶음보다는 골고루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별표하시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골고루가 다양성이죠. 골고루 다양성을 더 선호한다. 어떤 극단치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이제 중용의 미덕 중간쯤 요거를 선호하는 그렇게 은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한계 대체율의 개념과 무차별 곡선 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가보시면 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MRS가 XY가 체감한다라는 그러한 법칙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를 한 단위 증가시키는 거와 Y를 감소시킵니다. 그때 한계 대체율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 그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란 말이지.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것도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세 개의 차이점 이해 가시겠습니까? 뭐야 차이점이? 둘 다 셋 다 우아형하지만 얘는 원점에 대해서 봤을 때 볼록한 형태가 되고요. 렌즈 자체가 얘는 XY로 했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오목한 형태가 되고요. 얘는 오목도 볼록도 아닌 우아형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어, 소개팅을 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 아, 그 사람 말이야 눈이 두 개고 안경을 꼈고 코가 하나고 말이야 머리가 길고 이럴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사진을 그냥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경작을 설명할 때 말로 할 수 있고 그래프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정보가 많고 약속을 하게 되면 전문 과목, 전문 용어 이런 게 있잖아. 의사 선생님도 뭐 이상한 용어 막 쓰면 옆에서 환자가 야, 못 알아들으니까 기죽는데 그냥 그 용어들을 자기네끼리 쓰는 거야. 법률 용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 용어를 잘 모르지. 옛날에 성직자들 보면은 성경, 거기 나오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걸 갖고 이제 권위가 거기 부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내셔야 되는데 MRS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X제를 한 단위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가 점차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X제 얻기 위해서 처음에 포기하려는 Y제가 적다가 점차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X제를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일정한 거 보이십니까? 자, 다시 포기하려는 Y제가 이건데 얘는 일정해요.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다는 거지. 얘는 포기하려는 Y제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거지. 얘는 처음에 이렇게 크다가 점차 이렇게 포기하려는 그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구나. 이렇게 되면은 MRS가 XY가 점차 커지네요. 체증하구나.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구나.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얘는 어떻게 돼? 일정하네. 그래서 MRS가 XY가 일정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눈곱만큼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로 보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고 얘는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얘는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여기 3번 볼게요. 한계의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란 X제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X제 한 단위에 대해서 포기가 있는 X를 우린 증가시키는 걸 할게요. X제 한 단위 증가시킴에 따라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Y제가 점점점 이렇게 포기하려는 양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유는 우리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볼록한 특성인데 X제 소비량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Y제를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조금 다른 골고루를 선호하지 않는 극단적인 걸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가 많을까요?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게 제너럴한 일반적인 형태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게 될 거고, 요런 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특이한 것도 이제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 특이한 상황에 맞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효용함수와 관련한 무차별 곡선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무차별 곡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효용함수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